안녕하세요. 쭈꾸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갑시다. 고고고. 안녕하십니까 고고고. 집으로 가는 고고고 쭈꾸삐 리비리비리비. 와, 어제 제 그거 도어 아직도 저는 납치를 안 당해봐서 내가 그런가?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차일드 락을 사용을 해서 안에서 문을 못 열게 해라. 아니, 그냥 락을 걸었을 때 문이 안 열리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 누가 납치를 하는데 그냥 차 안에다가 고인 모셔두고 탈출할 수 있게끔 납치를 할까요? 마술사도 아니고 수갑을 이거를 다 풀어서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건데,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차일드 락을 이동식 단속 이제 지점입니다. 걸어서 이제 이거 옆에다가 문 옆쪽에 있잖아요. 차일드 락 그거 딱딱하게 해서 문을 닫으면 안에서 안 열리잖아요. 밖에서만 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은 어른이 타서 문을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곳은 어른이 뒤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 얘기가 끝이 안 나요. 메비우스 있기야 그냥 계속 돌아요. 어른이 탔는데 뭐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옷 같은 게 손잡이에 걸려서 땡겨져 버렸어. 2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손 이렇게 하다가 통통 문 열려버렸어. 그런 거는 방지할 생각이 없을까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거에 빗대서 납치될 확률도 얼마나 될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어집니다. 쭈꾸삐의 전설 가볼까요?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지? 외국인 노동자의 시작. 그 후로 아직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했죠. 거기까지인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게 계속성이 없으니까, 이어지질 않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아시죠? 저 성격 귀찮은 거 제가 올렸던 영상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까? 안 봐요. 안 보죠. 대충 이어서 갈게요. 아무튼 외국인 노동자 생활의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신주쿠에 왔다는 거거든. 내가 신주쿠에 지금 왔어. 신주쿠 엄니식당까지 얘기를 했겠죠? 엄니식당을 갔어. 우쭈쭈 만난 얘기를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쭈꾸비 전설 2부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퇴근길 처음부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 탔는데 바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바로 시작하자 해서 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떠들었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너무 사적인 것까지 막 다 떠들어 버린 거야. 난 이제 막 신나가지고 그냥 막 떠들었죠.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신나게 떠들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기억에 혼돈이 있을 거예요. 서행하세요. 아무튼 다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의 시작, 대충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요코하마 후배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여름에 갔어요. 제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여름이어서 더웠어요. 그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요코하마에서 한 달 정도를 살고 동경 유학생들의 모임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있겠죠. 아무튼 그 동유모에서 이제 잡을 아르바이트를 서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신주쿠 쪽에 잠깐만, 알바를 먼저 찾았나 집을 먼저 찾았나 뭐였지? 아무튼 비슷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이제 방도 올라오고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엄니식당에서 본점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면접도 보러 가고. 타나시라는 곳이 있어요. 동경이에요. 니시도쿄라고 해서 서동경이거든요. 동경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외곽 지역이에요. 변두리죠. 타나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가 몇 달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잠깐 그 몇 달 동안 사용해 주실 분, 월세만 내고. 너무 좋죠. 너무 땡큐였죠 저는. 그래서 바로 냅다 물었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보러 가고 이제 그 젊은이를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야. 아따마 되게 멀대.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급행 열차를 탑니다. 쾌속 열차 같은 거, 정거장 막 몇 정거장 막 건너뛰고 막 달리는 그런 있잖아요. 한국에도 최근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쾌속 열차. 아무튼 뭐 그런 거. 거길 이제 그거를 타고 40분을 가야 돼요. 40분을 쭉 가야 돼요. 일본 교통비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되게 비싸요.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일본은 정기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사용할 정도의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게 2,500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냐? 3단으로? 아 멍충아? 왜 이렇게 안 막혀 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5단인데 이거 방금 히스테릭권이 못 올려. 오케이, 막히는구나. 이제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일단 80, 예스. 살짝 브레이크 밟아서 꺼졌다가 살짝 차가 가까워지면은 다시 켜져요. 그러면은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자기가 스무스하게 이제 너는 집에까지, 나는 핸들을 잡고 있을 테니 너는 집에까지 나를 안전하게 모셔주지 않으련 나는 좀 잡서를 해야 되겠어. 교통비, 전기권. 그래서 전기권을 끊으면은 이제 신주쿠 역을 정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을 정해서 이제 그 차지되는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으면은 그 구간 안에 어디서 내리든 그 구간 안에서는 내가 하루 종일 이걸 타고 내리고 해도 아무런 금액이 이거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권 아주 좋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기권을 끊고 다녔죠. 아무튼 타나시라는 곳에서 이제 신주쿠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방부터 구했나 보네요. 방부터 구하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를 해봅니다. 여기저기를. 아케하바라도 가보고, 도쿄 쪽도 뭐 가보고, 도쿄라고 신주쿠라고 하고, 신주쿠지만은 동경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도쿄가
맞잖아. 도청역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직구 쪽에서 알바 자리가 나와 있어서 이제 신직구를 갑니다. 가서 면접을 봐요. 바로 채용이 되죠. 네, 바로 일을 하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그때 한국 나이로 31살이었지만 그 일하는 애들 남자가 2명이었고 여자가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애가 3명이었나? 남자 셋 여자 셋 뭐 그런 그랬나? 런치 때 하나 둘셋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대충 그래요. 아무튼 그냥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막 자꾸 디테일하게 얘기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개인 사생활까지 사생활이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 아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이 같은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웠던 거죠. 자꾸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네.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면접에서 채용이 되고 가게 오픈을 하고 런치까지 하는 점심 장사까지 하고 오후 이제 저녁 장사 시작되기 전까지 작업 몇 시까? 4시인가? 5시였나? 그 정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10시? 9시에 갔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가 2008년도였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13년 전이야? 8, 9, 11 횟수로 치면은 14년이에요. 근데 2008년 8월 그렇게 신주쿠에서 신주쿠 엄니식당 본점 신주쿠 바로 옆이 오오쿠보라고 있어요. 오오쿠보역 그 부근이 한인타운이에요. 한국 거리입니다. 한국 식당들 한국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아주 그냥 저는 오오쿠보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별로 바로 그냥 뭐 큰 길 건너서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은 바로 오오쿠보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 블럭만 몇 블럭만 딱 지나면은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냥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신주쿠 유흥가 쪽으로 가면은 이게 또 웃겨. 아주 그냥 일본 도로 같은 데 보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청소 같은 거 잘 돼 있고 너무 깨끗하잖아요. 도로에 막 쓰레기 같은 거 잘 없거든요. 신주쿠 유흥가 쪽이요? 아우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술 먹고 애들 취한 사람들 있는 곳은 더러워요. 똑같아요. 술 드시고 너무 많이 드셔서 막 이렇게 다시 확인하시고 막 바닥에 뿌리시고 싸우고 그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뭐 샤기컷 머리 치렁치렁한 남자애들 호스트바 애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거기 일본 그쪽에는 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을 좀 요란하게 하고 돌아다녔었으니까. 어쨌거나 그 신주쿠 그쪽 유흥가 쪽은 똑같아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이제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좋았냐면은 일본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 식당이잖아요. 한국 가정요리 전문점이란 말이에요. 엄니식당이라고 하는 그 엄니가 그 가게의 주인이세요. 사장님이시죠. 일본에서는 마마라고 합니다.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할머니니까 할머니인데 엄니라고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엄니가 그 엄니식당을 차리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젊을 때 넘어오셔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문이 나겠죠. 처음부터 가게를 연 건 아니었거든요. 어디 조그만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허드렛 일 하면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조금씩 해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맛이 좋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커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신주쿠 쪽에서 장사를 하시고 오래 계셨다 보니까 야쿠자들하고 친분이 굉장합니다. 신주쿠 쪽이 진짜 야쿠자들이 많거든요. 손님들 중에도 야쿠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빠 아이들이나 술 먹고 오는 애들 많았고, 특히 아침에 가게 오픈하자마자 와서 이제 애들 속풀이 한다고, 곧 있으면 런치인데 지들은 돈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주라고요. 속풀이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또 해장술 한잔 하면서 막 이상한 애들 많아요. 일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또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엄니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좀 더 음식 같은 걸 더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순두부찌개, 육개장, 엄니식당에서 해주는 것처럼 맛있는 데를 가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FM대로 만듭니다.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요. 저는 이거 봤으니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 준비하는 걸 보면은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되게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허투루 안 해요. km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주방장 이모가 계셨어요. 하지만 엄니가 다 컨트롤을 합니다. 계속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기가 그 신경 안 쓰면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철두철미해요. 딱 얼굴 보면은 되게 깐깐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몸은 이렇게 후덕하니 전혀 안 깐깐해요. 제가 진짜 그 몸을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막 손자 갖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다 이제 애들이 어린애들이고 하니까 재롱 부리는 거 같이 하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는 좀 살갑게도 하지만은 그래도 카리스마가 좀 있으셔서, 그 바닥에서, 신주쿠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보통 사람 아니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 젊었을 때, 지금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일본에서 얼마나 괄시를 당하면서 생활을 하셨겠어요? 이거 좀 끌까? 그렇게 이제 아무튼 생활을 하셨는데, 되게 음식을 너무 제대로 FM대로 하니까, 일본 식당 같은 데서는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쪽으로 빠졌었구나.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일하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사를 웬만해서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직원가로 할인을 해서 사 먹게 하는 거지. 이게 마카나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 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공간이 사이가 비었잖아요.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이제 마카나이, 그 안에 이제 가나이라고 해서, 이거 뭐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지만 아무튼 밥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건데, 그때 먹을 수 있게끔 할인을 해줄게, 싸게 먹어라 라는 정도지 웬만해서는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식당 같은 데서는 정말 한국식으로 다 제공을 해줘요. 유학생들이잖아요. 저는 뭐 유학까지는 아니고 놀러 간 거였지만은 아무튼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살짝 꺼졌다가 다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얘가 빠지기 전까지는 얘를 계속 앞에 차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방만 그 레이더로 쏘기 때문에 이게 측방 쪽으로 좀 쏴주면은 좋을 텐데, K8은 그게 된다며. 또 삼천포 갔다 왔습니다. 다시 갈게요. 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돈도 뭐 이렇게 넉넉지도 않을 텐데, 뭐 넉넉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합니다. 먹는 거 갖고는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먹거든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잘 먹어요. 하지만 맛없는 건 맛없다 그러고 맛있는 건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어요. 근데 거기 음식은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만 봐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어라, 뭐 그렇게 했죠. 저는 입이 좀 거른 편이어서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근데 되게 깐깐해요, 입맛이.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다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니 불을 끄면 아예 먹지를 말든가. 맛없다고 하면서도 먹어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잘 먹고 알바도 잘 하면서, 알바지만은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점장이 저를 이제 면접을 봐서 저를 뽑았는데, 점장도 할아버지하고 아저씨 그 애매한 사이 분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저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부점장으로 일하는 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동생이었고, 이 야간 근무자가 이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남자가 셋이었어요. 그리고 런치 때 2명, 런치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자애가 런치 때만 3명, 그리고 야간에 2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생활을 해요. 타나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타나시에 있는 집을 가면은 일본 집이 이게 온돌이 아니잖아요. 온돌이 아니니까 보통 그 뭐라 그러냐, 로프트를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계단 올라오고 그 천장 쪽에 딱 거기 사람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거 만드는 걸,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그 집을? 복층! 그래서 복층이라고 하죠. 복층 맞잖아. 복층. 그 복층 구조가 일본은 꽤 많아요. 왜냐면은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못 자요. 그래서 이거 카페트 같은 거를 일본 사람들은 많이 깔아놓거든요, 집에. 근데 요새는 뭐 온돌이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온돌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 보기도 힘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고층 건물 말고는 그냥 목조 건물식으로 짓기 때문에, 지진이 많잖아요 일본이. 무너지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집도 그럽니다. 딱 들어가면은 바닥 차요. 바닥 차요. 위로 올라가죠.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가 그래도 위로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낫다 뿐이지 똑같아요. 일본 집은 겨울이잖아요. 밖에 추워. 사실 한국보다 안 추워요. 저는 한국 추운 게 진짜 뭐가 춥다라는 건지 알아요. 강원도에서 걸어다니다가 길이 사라져가지고는 꼬맹이 때 잘못 가가지고는 눈 구덩이 파묻혀가지고는 어른들이 꺼내준 적도 있어요. 엄청 추워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겨울이 왔어요. 춥죠? 저는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시원했지만 추워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잖아요? 더 추워요. 희한하죠? 일본 집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서 왔다 갔다 뭐 단칸방식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 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엄니식당 가게에 가서 아침밥 먹고 이제 장사 준비하면서 런치 준비하면서 아침에 오는 손님들 받고 런치 쳐내고 런치 마감한 다음에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하면서 저녁 거 세팅하고 퇴근을 해요. 퇴근하면서 이제 저녁거리 같은 거를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일본은 마트 같은 데서도 보통 8시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일본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일본 저녁에 장사 잘 안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8시 이후면은 웬만한 가게들이 문을 닫는 풍습이에요. 희한해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 번화가 같은데. 신주쿠는 뭐 24시간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할인을 해요. 가격 할인.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오늘 못 팔면 안 되는 것들 할인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딱 집어서 이제 먹죠. 이제 그러던 중에 가게, 엄니식당에 엄니랑 친분이 있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한국 누나인데, 이제 누나예요 저한테는. 이제 일본 남자 만나서 이제 살고 있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런치 때 가끔씩 와서 일을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나가 제가 신주쿠에서 다나시까지 구간으로 전기권을 끊어서 다니잖아요. 그 중간 지점 어느 지역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기 살아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자카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와서 도와주고 밤에는 자기 장사를 해요. 하면서 이제 그 누나 가게가 단골 가게가 됩니다. 자주 갔어요. 정말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단골 손님들 일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이게 소박하게 이렇게 뭐 좌식 뭐 한 테이블 정도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식으로 뭐 한 뭐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자카야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돈 조금만 주면은 한 1000엔 정도만 주면은 진짜 마음대로 누나가 해주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뭐 술은 술값도 안 받아요. 그냥 먹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제로비라도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9월, 10월, 11월이 다가옵니다. 11월이 다가왔어요. 11월이 다가왔어요. 왜 11월을 얘기할까요? 우쭈쭈하고의 만남입니다. 11월 말이었나? 11월 초였나? 11월 아무튼 11월 맞나? 11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무튼 11월 초인가? 아무튼 11월 달에 제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일을 잘하거든요. 점장 입학하겠죠. 점장이 막 저한테 막 이것저것 막 시켰었거든요. 부점장은 따로 있지만 제가 더 믿음직스러웠나 보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싫어하지만 자꾸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뭐 그래도 부점장 그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맨날 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점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좀 더 싹싹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서는 스타일이니까 저를 더 이뻐한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오면은 저한테 먼저 1차 면접을 보고 그러라고 이제 저한테 시켰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러치 장사가 끝나고 제가 그때 저녁 장사 헬퍼까지 있었을 거예요. 저녁 장사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우쭈쭈 만남 이거는 이제 3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얘 집에 다 와가잖아. 안 돼 이제. 그 3부는 우쭈쭈하고의 만남. 이게 딱 이렇게 타이틀. 쟤네 그렇게 위험하게 끼어들면 돼. 쟤네. 자, 그렇게 우쭈쭈와의 만남은 3부로 넘기시고 이제 저녁 장사가 좀 쏠쏠합니다. 거기가 엄니식당이 일본은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한국보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한국하고 비슷한가? 일본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이게 뭐 육개장이나 순두부찌개 같은 거 저희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자주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진짜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사 먹기에는 엄청 비쌉니다. 1000엔이 넘어요.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냥 뭐 하나 사 먹으려 그러면 한 20,000원 들고 가야지 그거 하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는 이제 원래 정가대로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런치 때 이제 거의 뭐 반가격까지는 아니어도 싸게 하니까 700엔, 800엔에 팔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런치 때는 이제 와서 먹기도 하지만은 저녁 장사 때는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밖에 안 옵니다.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런치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게 자체가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관광객들 제외하고는 거기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옵니다. 오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오고, 저도 일본어는 할 줄 알았지만 빼라빼라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빼라빼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고 뭐 설명해주고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알고 있던 일본어는 정말 쓸데없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게 뉘앙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표현이어도 그러니까 뜻만 봤을 때는 같은 말이어도 이게 그쪽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정말 많이 겪었죠. 그것도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서. 또 삼촌 보이네. 아무튼 저녁 장사 왜 쏠쏠하냐, 이게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팁에 대해 관대해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직접 막 고기를 구워주고 하는 데가 식당들이 꽤 있지만, 일본은 사람들이 그거 삼겹살을 어떻게 구워 먹는지 모르잖아요. 지들은 고작 고기라는 걸 구워 먹어봤자 작은 화로에다가 뭐 소고기 살짝 한 점씩, 뭐 조그만 거 한 점씩, 히토우치라고 하죠. 한 입 들어갈 거 그냥 그거 한 점씩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불판 다 깔아놓고 고기 몇 점 쫙쫙쫙쫙 깔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다 구워버리잖아요. 그거 그냥 판만 딱 자 삼겹살 여기 자 이제 구워 드시면 됩니다 하면은 못 구워 먹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또 웃긴 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가게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앉을 장소를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에스코트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손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나 들어왔다, 봐달라, 스미마셍 해서 이제 누군가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손님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따랑따랑 벨 같은 걸 해놓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이라시마세 하고 딱 쳐다보겠죠.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은 후다리 데스 하고 몇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줘요. 그러면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저쪽으로 가세요, 자리를 안내해줘야지 그쪽으로 가서 앉습니다. 절대 자기들이 먼저 가서 앉지를 않아요. 그런 문화예요. 또 삼촌번에 저녁 장사가 왜 저는 팁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 남자애들을 참 좋게 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에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일본 남자들은 너무 약해 빠졌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 아무튼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보면, 남자들은 보면은 그래도 장근육이라도 근육의 차이라도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게 근육이 많이 좀 꺼져서 그랬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게 그래도 볼만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락바락한 근육은 아니었는데, 갈라질 땐 갈라지고 좀 나올 땐 나오고 한 그런 몸뚱아리였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주려고 이렇게 싹 팔을 이렇게 꼬면은 이게 장근육들이 막 꿈틀꿈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고이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진짜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이고야 아주머니들 왜 그러실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막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힘줘가지고 막 이렇게 굽기도 하고 보여주려고. 그리고 다 구워서 고기도 먹기 편하게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싸서 먹는 법도 알려드리고 하면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열에 뭐 한두 테이블 정도는 팁을 줍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팁이
5,000엔이었어요. 5만원이죠. 5만원 한국 돈으로. 그거는 근데 웃긴 게 이게 서비스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좀 치매키 같은 게 있는 할아버님이셨는데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이 여기 식당에서 쓰는 젓가락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괜찮다고 그냥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고 제가 그냥 드렸어요. 제가 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마음 써준 게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너무 미안했는데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5,000엔을 주더라고요. 나이스. 이래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물건은 아니었지만, 응? 하하하. 엄니도 다 알아요. 엄니한테도 얘기했고, 엄니가 그때 안쪽에서 막 이렇게 막 나물 같은 거 따듬고 계셨을 때니까 그 저녁 장사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준비하는 그 시간대였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받아보면 그런 거였고 1,000엔, 2,000엔 뭐 그 정도로 받아요. 그럼 받으면은 혼자 꿀꺽 하긴 뭐 하죠.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커피를 사 마시든지 뭘 먹든지 술을 한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좀 재밌게, 그런 나름대로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기타를 딩가 치면서 기타도 치고, 그 신주쿠 역 근처에 보면은 버스킹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개판인 애들이 많은데 정말 잘하는 애들도 많고 버스킹의 천국이죠. 저도 나도 언젠가는 저기서 해버리라 무단횡단 사고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생각을 갖고 일본을 건너갔던 거였는데 결국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타는 왼쪽 커브 계속 주의하세요. 치고 있었죠. 그렇게 얘기가 끝이 납니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2부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3부는 우쭈쭈와의 만남. 키워드 오케이. 우쭈쭈와의 만남. 예스. 오케이. 오키도키요. 집에 다 왔어요. 1시간 17분 걸렸네요. 제가 아까 한 30분 30 몇 분 정도에 찍었으니까 그래도 한 40분 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겠네요. 아이고야,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탭을 계속 누르고 있죠. 소리 들리죠? 안 그러면 2단으로 떨어지고 막 3000rpm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무단횡단 사고 당한 지역입니다. 자, 쭉 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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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요. 이게 아파트 내에 보면은 5km로 움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몰라요. 5km로 서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제가 악셀을 떼도 10km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한 11, 2km 정도로 움직여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 지금 요게 5km예요. 이렇게 가라는 소리죠. 무슨 욕을. 여기만 5km로 가라는 소린가? 그러구나. 그러네요.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았네? 5km만 보고? 이런 바보야. 여기 이거 괜찮을라나? 오늘 여기다 주차를 저 밑에까지 내려가기 싫으네요. 이 서라운드 묘화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저쪽은 좀 크게 열어주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살짝 조금만 더 이렇게 내 문 네가 문콕 하질 않겠지? 문콕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좀 더 붙여볼게요.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 뒤에 쿵 턱에 쿵 걸렸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N으로 누르고 차 움직이는 거 봐요? 차 움직여요? 움직였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다시 밟고 P. 아 이거 봐봐. 뭘로 봐야 되지? D 했어요. 카메라 켤게요. 이거 잘 봐. 여기 보이나? 아무튼 여기 봐요. P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P를 바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보였나 모르겠네요. P를 누르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은 버튼식이라고 이거 누르는 기어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P, R, N, D 이 순서대로 가요. D 드라이브에서 P를 누르면은 N, R, P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거 뒤에서 보면은 그 후진등이 켜지는 게 살짝 보여요. 기아가 이거 스틱 이거 레버식하고 똑같이 다다닥 간다는 소리예요. 버튼식이라고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거 버튼식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괜한 소리 듣지 말라고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나 내릴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예요. 아우트로 힘없이 팔랑거리는 배를 보시면서 작별 인사를 구할게요. 다음 쭈꾸비 라디오에서 만나요. 3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모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이상 쭈꾸비였습니다.